아, 아유, 큰일 났네. 많이 못 와서. 자, 일단, 지금 딱 시간 맞춰서 본 사람은 일단 3명으로 마무리 되는데, 지금 8분 들어갔고요. 초과 시간은 3분 들어갔어요. 그래서 총 11분인데, 지금 처음 6개 다 맞은 친구가 1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4개 맞은 친구가 1명, 그 다음에 3개 맞은 친구가 1명,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틀린 게 1번, 5번, 아무래도 좀 어려운 문제니까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1번, 4번, 5번 이렇게 됐었어요. 이게 4번이 페이크가 하나가 있습니다. 페이크가. 자, 그리고 초과 시간까지 놓고 봤을 때는 6개 맞은 친구가 1명, 5개 맞은 친구가 1명, 그래서 5번을 고쳤고요. 4개 맞았던 친구가. 그 다음에 3개 맞았던 친구 1명이 이제 하나 고치면서 정리가 되는데 1번을 고쳤습니다. 문제 난이도로 본다면 1번이 가장 어려워요. 1번이 제일 어려운 문제. 자, 그래서 지금 남은 게 1번, 4번, 5번 이렇게 좀 됩니다. 1번, 4번, 5번. 근데 되게 잘 풀었어요, 진짜로. 나는 이거 제한 시간 내에 다 못 맞을 거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1번과 5번 제외하고는 지금 거의 다 맞은 상태고, 4번도 뭐 실수 하나 빼고는 문제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아무래도 제일 어려우니까 이거 좀 천천히 나가볼게요. 자, 얘는 무슨 문제예요? 이게 연속 함수분의 연속 함수예요. 그래서 불연속이 될 수 있는 케이스, 연속이 되게 하는 그런 케이스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일단 가조건에서 fx 곱하기 gx가 x의 x 플러스 3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나조건에서 g0는 1이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fx는 최고차계수가 1인 3차 함수 1인 3차 함수. 그래서 무슨 뭐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써도 되지만 사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일반형 놓고 푸는 거는 정말 초보적인 단계에서 쓰는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인수를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게 고차 함수에서의 풀이에 그 수능이 요구하는 바예요. 인수 정리를 이용하는 거.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맞다. 이것도 있구나. gx가 실수 전체 연속. 그죠? gx가 실수 전체 연속.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조건 이렇게 돼 있는데 3차 함수에다가 gx를 곱했는데 2차가 나왔어요. 그 무슨 뜻이에요? gx가 분수 함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차수 하나 까먹고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분수 함수인데 실수 전체 연속이에요. 그리고 또 g0는 1로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일단 지금 3차 함수가 물론 메인이기는 한데 지금 gx가 정리가 좀 필요해요. 왜냐면은 gx는 아예 뭔지도 모르잖아요. 무슨 함수인지도 지금 모르게 분수 함수 정도만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조건에서 쓰고 있는 게 이제 g0예요. 그러면은 지금 써볼 만한 게 딱 뭐밖에 없다? 일단 이건 논외로 치고 gx가 실수 전체 연속, g0가 1이라는 거. 결국에는 g가 메인이에요. g라는 함수가 메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가조건에 있는 식을 g에 관련된 함수로 나타나는 게 일단 먼저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양변을 fx로 나눌게요. 그럼 fx분의 x 플러스 3. 그래서 얘는 함수 자체가 연속함수분의 연속함수예요. 그래서 내가 그쪽 갭으로 들어간 겁니다. 연속함수분의 연속함수로. 왜냐면 이 상태로는 커면 이건 분수권 함수는 아니니까. 근데 gx가 메인이라서 gx가 분수함수이기 때문에 연속함수분의 연속함수로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fx로 나눌 때는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분모가 절대로 0 나오면 안 돼요. 결론은 fx가 0이 아닌 경우의 한정에서만 이런 식으로 fx분의 x 곱하기 x 플러스 3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실수 전체의 연속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G0가 1이라는 거. 그럼 만약에 이 상태에서 나 조건을 따라서 G에다가 0 집어넣으면은 F 0분의 뭐야 0 있죠? 0 나와요. 와 근데 이게 지금 1로 나오고 있어요. 분자가 0인데 1로 나오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게 F0이 0이 아니면 무조건 0이어야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결론은 F0이 일단 0으로 나와줘야 돼요. F0이 0. 그렇죠? 그리고 얘는 불연속이기 때문에 뭐라 그래야 되냐? fx가 딱 0이 아닐 때만 이런 식으로 정리하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0 집어넣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여기다 0 집어넣으면은. 왜냐면 그럼 분모가 0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 함수를 다시 한번 지워볼게요. 자, 지우고 나서 어쨌거나 F0은 0이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분자에는 x라는 인수를 분모가 없애줘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상태에서 아니 gx는 fx가 0이 아닐 때만 이렇게 쓸 수 있는데 g0는 1이 나오고 있잖아요. 얘가 0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결국에 얘는 여기다가 x에 0 집어넣으면 안 되고 0의 극한값을 보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극한값이 함수값하고 똑같으니까 연속으로 가는 것 뿐이에요. 괜찮죠? 이게 안 같으면은 이게 0으로 극한 보내는데 이게 1이 안 나오면은 얘는 아예 연속이 정의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gx 이거 위에 걸로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꼴 가지고 확인하다 보니까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걸로. 그럼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분의 x의 x 플러스 1이요.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0분의 0꼴이에요. 0분의 0꼴. 0분의 0꼴이니까 당연히 분모에 0이라는 인수, 그러니까 x라는 인수가 무조건 존재해줘야 되는 거고, 일단 모르겠어. 있어야지 뭐 일단 저우 단계 이상 있어야지. 몇 개 있는지는 몰라요. 근데 하나는 확실히 있어요. 그 다음 나머지는 어때요? 모르죠. 모르면은 어쩔 수 없어요. 더 이상 쓸 게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인수 정리 가지고 x 하나만 빼내고 나머지 2차는 그냥 일반형 가지고 그냥 가봅시다. 왜?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러면 이제 큰일 납니다. 이러면 못 풀어요. 왜?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가 A, B를 실수로 잡다 보니까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 갖고 있는 걸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문제가 요구하는 바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얘가 서로 다른 실근이 존재하면 안 돼요. 얘는 허금만 존재해야 돼요. 이게 0 나오는 게.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하는 순간 이미 아웃이에요. 그래서 얘는 그냥 일반형으로 놔둬야 됩니다. 얘는 x 하나만 확실하게 인수로 존재하는 것 뿐이니까. 자 그럼 얘는 분모자에는 x에 일단 약분시켜주고 나머지 어쩔 수 없죠. 어차피 x에다가 0으로 보내버려야 되니까 보내봅시다. 보내보면은 빵빵 b 분자는 빵 3. 그렇죠. 자 이 극한값이 지금 뭐랑 똑같아야 된다고요? 함수값 1로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연속이 성립을 하니까. 왜냐면 fx가 0인 경우는 일단 100% 분모가 0으로 나오기 때문에 얘가 불연속이 가능성이 있어요. 그걸 없애줘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맞춰줘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 fx가 0인 경우가 또 있으면 이제 또 찾아야 되는 거예요. 또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뭐 재료에 관련된 걸 확인했었던 상태고 여기에서 우리는 b는 3인 걸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a만 찾아내면 돼요. a만. b는 3인 거 찾았으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찾아내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그래서 gx는 fx, x 곱하기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 분의 x의 x 플러스 3. 자, 다시 한번 얘는 지금 x가 0이 아닐 때, 그 다음에 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이 0이 아닐 때만 지금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실근을 또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또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지금 x를 약분했어요. 어차피 0이 아니면 없어도 되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실제로 약분된 상태에서 0 집어넣어보는 거는 어차피 G0 1 되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이 식을 가지고 우리는 실수 전체 연속을 봐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얘가 또 0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문제가 되죠. 그러면 0이 될 수도 있지 않나? 방금 위에서 한 것처럼 얘가 또 약분하면 되잖아. 그렇죠? 또 약분하면 되잖아. 그래서 케이스를 한번 나눠봤어요. 첫 번째
분자에 x 플러스 3이라는 인수가 있기 때문에 분모도 똑같이 x 플러스 3이 인수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근이 존재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이 0이 실근이 존재하는 경우, 실근이 존재하는 경우면은 얘는 반드시 인수 약분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될 수 있는 게 일단 얘가 x 플러스 3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x 플러스 3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3 집어넣으면 0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요 식에다가 x에 3 집어넣은 거 9 플러스 3a 플러스 3은 빵.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로 등장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나마 gx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분의 x 플러스 3으로 등장을 하니까 지금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x는 0이 아닐 때와 x는 1이 아닐 때와 x는 3이 아닐 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얘는 x 플러스 3 아니 인수분해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맞나? 3이 아니고 마이너스 3이구나. 미안해. 마이너스 3이구나. 마이너스 3. 실수. 실수. 망했네. 자, 이거 마이너스 3이라는 근을 갖게 된다 그러면은 9 빼기 3a 플러스 3이 빵이니까 a 값이 4로 나오는 거네요. 미안해. 4네.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아니고 마이너스 3이 아닌 경우로 들어가줘야 되네요. 그래서 얘는 다 플러스로 바꿔야 되겠네요. 플러스로. 자, 그럼 이때 x 플러스 3을 날렸어요. 자, 그러면은 뭐 얘는 또 약분 가능하니까 어차피 극한값과 함수값이 똑같게 만들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럼 x 플러스 1은 어떻게 처리하냐 이거예요. 괜찮죠? 이 100% 불연속이 뜹니다. 왜냐면 얘는 아예 정의 자체가 안 돼요. 마이너스 3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약분되니까 어차피 극한값이 나와요. 극한값이 나오면은 함수값이 어차피 그 극한값과 똑같다라고 주장하면 얘 준 것처럼 몰라 다 조건이 있었어 그러면서 마이너스 3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럼 뭐 연속 되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정보가 부족하게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얘는 빼도 박도 못해요. 이게 무조건 발산하기 때문에 함수값을 뭘 주더라도 무조건 불연속이에요. 괜찮죠? 그 결론은 이렇게 들어가면은 아예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와 얘가 실근 존재하면 안 되네. 괜찮죠? 그러면 중근 가지면 안 되나? 중근? 어차피 있어봤자 x 플러스 3밖에 없어요. 그럼 이게 중근 가져버리면 약분해봤자 어차피 하나가 남아요.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x 플러스 3 제곱으로 나오더라도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기 때문에 상수항 자체에서도 일단 아웃이고. 괜찮죠? 그러니까 얘가 실근을 가지는 어떤 경우에서도 얘는 무조건 불연속이 뜬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두 번째,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은 0이 실근이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실근이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 자, 그래서 얘는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렇죠? 요게 지금 0보다 작아야만 돼요. 이게 0이어도 안 되고 0보다 커도 안 돼요.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2루트 3보다 크지만 2루트 3보다는 작아야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머지 이제 요거까지 보면 이제 끝났어요. 그럼 일단 f1이 자연수라고 얘기했죠.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은 fx는 자, 저거 고 들어가면은 x에다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인데 f1이 자연수라고 했어요. 그럼 1에다가 4 플러스 a 그렇죠? 요게 자연수로 나와야 돼요. 요게 자연수. 그 말은 a가 정수란 얘기예요. 그렇죠? a가 정수면 됩니다. 어차피 이게 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3. 얼마 맞지? 3. 얼마 이렇게 나오니까 자연수 a로 될 수 있는 거는 a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요거까지만 지금 가능한 상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요거 얘는 안 돼. 이 범위 안에 있는 정수로 나와줘야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G2의 최소값. 다시 한번 이 G2를 구해야 되는데 GX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럼 GX는 fx분의 x 곱하기 x 플러스 3 그쵸? 그래서 얘는 자, 딱 언제만 안 된다고요? x가 0만 아니면 돼요. 왜냐면 분모가 0 되는 게 얘밖에 없어요. 얘는 0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이거 약분해 놓고 나면은
이제 우리는 G2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오고요. 2 집어넣으면 4, 2A, 3 7 플러스 2A분의 5가 되겠네요. 그럼 이게 최소값이 나오려면 A에다가 뭘 집어넣어주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씩 다 집어넣으면 돼요. 하나씩. 그럼 분모가 음수일 때, 그리고 또 음수면서 가장 작을 때. 그렇죠? 음수가 근데 나올 수는 없구나. 최소값이니까 가장 커야 되겠네요. 그렇죠? 아쉽게도 음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얘는 최소값이 7 플러스 6분의 5. 그래서 답이 13분의 5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네? 그렇죠? 13분의 5. 되게 어려워요. 진짜로. 이게 사실 나형이라서 솔직히 별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나형 객관식 최고 난이도 문제였어요. 나형은 사실 그렇게 문제가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킬러치고는 좀 쉬운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근데 풀이가 되게 길게 나오죠. 이게 가장 원칙적인 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해석을 그냥 다 담았어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걸 그냥 다 끄집어낸 겁니다.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이거보다 빨리 나와야 돼요. 이거보다 빨리. 핵심은 딱 정리해놓고 x 약분해줘야 된다. 남은 인수는 실근 나오면 안 된다. 왜? 분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분모가 0이 되는 경우가 절대로 존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짝수차가 남았기 때문에 무조건 걔는 실근을 가지면 안 된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괜찮죠? 나머지 부수적인 거, 무슨 F1이 자연수다, G2의 최소값, 요거는 어차피 그냥 부수적인 내용에 불과합니다. 그죠? 요거는 부수적인 거에 불과한 거. 여기까지가 메인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거라고요? 가장 핵심만 뽑으면은 이거랑 이게 일단 엄청 중요해요. 이게 분모가 더 이상 0이 나오면 안 된다. 연속분의 연속이 불연속 될 수 있는 경우는 분모가 0인 경우밖에 없어요. 얘는 0이 안 나와야 된다라는 거. 이게 내가 연속분의 연속에다가 유형을 집어넣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얘는 그냥 시작 지점에 관련된 거라서 이렇게 시작하지 않으면 아예 시작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그 다음으로 중요한 상태예요. 얘는 작은 별. 얘가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얘가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예요. 이거는 돌면서 이제 풀어보면 나온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네요. 종나 이게 되니? 자, 그러면은 미안해. 4번도 조금만 가볼게요. 이거 지워도 되나? 지워도 되겠지? 미안, 금방 끝낼게, 금방. 1번, 4번, 5번만 할 겁니다. 1번, 4번, 5번. 자, 얘도 수능 문제. 자, x바 ax제곱 플러스 2배의 a-2x 빼기 a-2가 0이고 x는 실수. 자, 이 집합 잘 봐야 됩니다. 잘 봐야 돼요. 항상 발을 기준으로 발하는 기호가 나오면 무조건 조건에 관련된 거예요. 우리 여기 지금 다 어차피 확통 선택자이기 때문에 어차피 나중에도 보잖아요. 지금도 이미 본 사람도 있겠구나. 발하는 기호는 조건 들어가는 건 다 나와요. 첫 번째 조건 제시법, 두 번째 조건 보강률. 그래서 발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항상 뭐가 나오냐면은 조건이 등장하고요. 왼쪽이 목적이죠. 그럼 집합에서의 목적은 원소죠. x가 원소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고 요게 조건이죠. 자, 그럼 이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얘는 이런 방정식의 근이 지금 원소. 그 중에서도 무슨 근? 실근이에요. 괜찮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 방정식의 실근만 잘 찾아낼 수 있으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의 원소의 개수, 얘를 FA로 잡는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면은 이거의 원소의 개수를 얘기한다? 결국엔 실근 개수예요. 와, 그럼 얘 실근 개수. 다시 한번 FA는 AX제곱 플러스 2A-2X 빼기 A-2는 0의 서로 다른 실근 개수예요. 왜? 중복된 근을 원소 하나로 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집합에서는. 자, 이거의 서로 다른 실근 개수라고 바로 눈치챌 수 있으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방정식이네요. 무슨 방정식? 2차 방정식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2차 방정식이라 그러면 안 돼요. 이걸 보고. 왜? 문제에서 2차라는 얘기를 아예 주지를 않았어요.
뭐야, 2차잖아. 아니, A가 0이면 2차가 아니에요. 최고차의 계수를 항상 미지수로 등장했는지 아닌지를 꼭 생각해 줘야 돼요. 이거 보자마자 이거 눈치 못 채면 실수가 나옵니다. 진짜로. 결론은 A가 0인 경우와 A가 0이 아닌 경우, 일단 이거부터 구분하고 가는 거예요. A가 0이면 빵빵빵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0. 이거의 실근 개수를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2차 방정식이 아니고 1차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실근 자체가 2분의 1밖에 안 나오니까 F0은 1이네. 그냥 이렇게 들어가줘야 돼요. 괜찮죠? 이게 실수할 수 있는 유일한 문제점입니다. 요거 하나. 나머지 A가 0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이게 0 되게 하는 서로 다른 실근 개수이기 때문에 요때는 이제 판별식 써도 돼요. 최고차 계수가 0이 아니니까 무조건 2차 방정식이라서. 그래서 얘는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렇죠. 자, 요게 양수인지 음수인지로 일단 구분 한번 해볼게요. 요거 가지고 나눠주면 되니까. 자, 그러면은 얘는 A-2로 묶으면은 A-2 플러스 2, 2A-2. 그렇죠. A가 2보다 크거나 A가 1보다 작을 때. 한마디로 요때는 두 개로 등장한다. 자, 그래서 요때는 두 개가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F 두 개라고 하긴 좀 그렇고 2라고 합시다. 자, 그럼 A는 2거나 1일 때는 한 개. 자, 그럼 A는 1과 2 사이에서는 빵개. 그렇죠? 이렇게 등장을 하겠죠. 이제 이러면 틀린다라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 A가 0인 경우는 일단 빼줘야 돼요. 0일 때는 1이기 때문에. 이건 0을 안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같이 넣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수가 그나마 좀 나올 여지가 있어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 끝났으니까 미안해. 어차피 지금 대부분 다 맞았으니까. 자, 그래서 얘는 지금 0, 1, 2, 0, 1, 2 이렇게 돼 있으면은 1과 2 사이에서는 빵개. 그 다음에 1과 2는 한 개. 그 다음에 1보다 작은 것과 2보다 큰 거는 두 개. 그죠?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1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불연속은 총 3개구나 라고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불연속은 3개. 자, 그래서 답이 니은디귿이라고 보면 되겠죠. 니은디귿 4번. 괜찮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자, 양의수일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는 함수 fx가 있어요. 뭐 그래프 그냥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실제로 얘는 그래프가 있었는데 빠졌어. 미안해. 빠져서. 원래 있었어. 원래 있었는데 빠졌어. 근데 그래프가 없어도 푸는데 지장 없어서 미안해. 그냥 아무 말 안 했어요. 아무 말 안 했어.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다. 1보다 큰 모든 실수 a에 대하여 1,f1. a,fa에서의 거리가 a제곱 마이너스 1이다. 자, 몰라. 여기를 1,f1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1보다 큰 모든 실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때 둘 사이의 거리가 얼마? 얘가 a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x의 변화량과 y의 변화량 가지고 피타고라스에서 만들잖아요. 이게 실제로 이렇게 쓰는 건 좀 그런데 헷갈리니까 정리 차원에서 그냥 쓸게요. 델타 x제곱, 델타 y제곱, 그죠? x, y제곱. 루트, 쉬운 게 거리예요. 요게 이렇게 나오면 기울기예요. 괜찮죠? 그래서 미분계수 정의랑 연관관계가 좀 있어요. 이 문제가 딱 그걸 원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문제에서는 x의 변화량이 얼마예요? a-. 그렇죠? 그 다음에 y의 변화량이 fa 빼기 f1 제곱의 루트. 이게 얼마? a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그렇죠?
다시 한번 얘가 지금 델타 x고요. x의 변화량, 이게 지금 y의 변화량이에요. 이거보다 이거로 나오면 이거 이제 기울기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기울기인데 문제는 또 a가 미지수. 근데 a가 1보다 크면 다 성립한다고 그랬으니까 a를 변수로 생각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a를 1로 보내버리면은 얘는 1인 지점에서 미분계수, 그죠? f'1이 됩니다. 그쵸? 둘 사이의 기울기를 갖다가 a를 갖다가 1로 하나씩 보내버리면은 1인 지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의 기울기가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게 어차피 답인 거고요. 그렇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나눠볼게요. 어떻게? 양변에 일단 제곱 한번 해봅시다. 그럼 a-1의 제곱 플러스 fa 빼기 f1 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1 전체 제곱이 되겠고, 이걸 a-1의 제곱으로 나눌게요. 그쵸? 자, 그럼 1 플러스 얘는 그러면 a-1분의 f1 빼기 f1 제곱이 되겠고, 얘는 a-1분의 a제곱 마이너스 1 제곱이 되겠죠. 그쵸? 이거 양변에 a-1의 제곱으로 나눈 거예요. 그쵸?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델타 x로 나눴으니까, 그쵸? 얘는 그냥 델타 x 제곱분의 델타 x 제곱. 얘는 그래서 델타 x분의 델타 y의 제곱으로 나온다라는 거야. 이게 지금 기울기가 돼버리는 상태니까 얘 극한만 씌워주면 끝난다라는 거죠. 요 극한만. 자, 그래서 여기다가 통째로 극한을 씌워볼게요. a를 1로. 그렇죠? 이렇게 씌워주면은 1 플러스 f'1의 제곱. 그렇죠? 1 플러스 f'1의 제곱. b 되겠고, a-1 약분하면 a 플러스 1이니까 1 들어가면 2의 제곱 4가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f'1은 얼마다? 3을 제곱근 씌웠으니까 루트 3. 플러스 마이너스는 어떻게 알아요? 증가함수라고 문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쵸? 양의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고 있다 그랬으니까 기울기가 양수밖에 안 나와요. 괜찮죠? 난이도가 그래도 조금 있는 편에 속합니다. 뭐 1번에 비하면야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꽤 많이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난번에 하던 거로 가봅시다. 잠깐, 참고로 지금 요거 5번 문제는 저기 우리 그 4페이지에 미분계수도 함수 4페이지에는 7번 문제 설명한 겁니다. 7번 문제. 똑같은 거예요. 다 여기 있던 것만 집어넣는 거라서, 다 있는 것만 집어넣는 거라서 다시 한번 정리 차원에서 본 겁니다. 렉이 걸린다고? 이상하다. 자, 그러면은 유형 4번으로 좀 가봅시다. 유형 4번. 잠깐만. 유형 4번으로 가볼게요. 유형 4번. 자, 미분계수가 아닌 기울기 극한. 우리 지난번에 미분계수 정의했었잖아요. 미분계수 정의는 다시 한 번만 좀 여기다가 간단하게만 좀 써놔볼게요. 자, 미분계수 정의는 두 가지. 그죠? 이 증분 표현 방식하고 변수 표현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증분 표현 방식은 h라는 증분. 원래 델타 x인데 그냥 h로 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h가 영어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빼기 fa. 그렇죠? 이렇게 증분 표현 방식.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그죠? 변수 표현 방식. 이렇게 등장을 하네요. 자, 도함수는 함수잖아요. 그래서 표현 방식이 어떻게 돼 있죠? 얘는 증분 표현 방식밖에 없어요. 왜냐면 변수로 나와야 되니까 변수를 또 집어넣기가 되게 좀 애매해요. 뭐 물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할 수도 있는데 수능에서 좀 표현이
어우러지는 느낌이 나서 좀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t가 x로 갈 때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니까 보기가 더 안 좋아요. 그래서 잘 안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증분 표현 방식밖에는 안 나와요. h가 빵으로 갈 때 h분의 f, x 플러스 h 빼기 fx. 자, 요것만 미분계수와 도함수 정의예요. 요것만. 자, 그러면은 유형 4번은 뭐예요? 미분계수 정의, 도함수 정의가 아닌 애들의 극한이에요. 그냥 단순한 기울기 극한입니다. 단순한 기울기 극한. 모든 기울기 극한이 미분계수는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33번. 자, 기억 한 번만 좀 볼게요. 차근차근 같이 보면서 갑시다. 자,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1 플러스 h 빼기 f b 0이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는 f1과 똑같냐? 자,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얘는 지금 미분계수 정의예요. 이거는 미분계수 정의. 어차피 h가 0 플러스건 0 마이너스건 어쨌거나 1에서 만나죠. 뭐 그래프를 대략 그려본다고 치더라도 몰라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1 기준으로 1과 1 플러스 h 두 점 사이의 기울기, 그죠?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h 한없이 빵으로 보내니까 두 점이 다 1에서 만나요. 그 다음에 당연히 1인 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미분계수 정의가 맞습니다. 결론은 얘는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다. 아니 그럼 x는 1에서 미분 가능한데 얘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얘는 x는 1에서 연속이다죠? 그쵸? 이게 연속의 정의잖아요. 이건 미분계수 정의고 이건 연속의 정의예요. 결론은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냐라는 거야. 1에서 미분 가능하면 1에서 연속이냐라고 묻는 거. 어때요? 당연히 맞아요. 왜? 아니 A에서 연속이 아니면 애초에 분자 자체가 0으로 안 나와요. 1에서 연속이 안 나오면. 괜찮네? 그래서 얘는 무조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1 플러스 h 빼기 f 이 0이면 자, 다시 한번 똑같죠? 이건 미분계수 정의예요. 1에서 미분 가능하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2h분의 f 1 플러스 h 빼기 f 1 마이너스 h 도 빵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니은은 맞아요? 1에서 미분 가능하면 얘도 미분계수랑 똑같다. 값이 똑같다. 1에서 미분 가능하면. 그렇죠? 자, 일단 수식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얘는 절대로 미분계수 정의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단순히 기울기 극한이에요. 왜냐면 1 플러스 h가 여기라고 친다면 h가 양수라고 한번 쳐볼게요. 1 마이너스 h는 얘예요. 괜찮네? 얘는 지금 1 플러스 h랑 1 마이너스 h 두 점 사이에 기울기예요. 그쵸?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야. 두 점 사이의 기울기. 얘는 1인 지점에서의 순간 면열이고요. 이게 지금 두 기울기를 갖다가 둘 다 h 빵으로 보내버리니까 0인 지점에서 아니다. h가 0으로 갈 테니까 1인 지점에 전후에 있는 점들을 가지고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얘는 미분계수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A인 지점에서 순간 변화를 구하려면 A점이 있어야 돼요. A점이 있어야 돼요. 걔가 없으면 얘가 진품인지 아닌지 판단하려고 보면은 A급 짝퉁하고 비교를 해봐야죠. 근데 진품이 없어. 그럼 도대체 뭘 비교한다라는 거야? 약간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A급 짝퉁끼리 비교하는 건 사실 큰 의미는 없다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게 미분 가능한 상태다라고 한다면 얘는 세 점이 한없이 일직선에 있는 것처럼 보일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때요?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나 아니면 미분계수,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를 보나 어차피 다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거. 왜? 세 점이 한 직선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 두 점 가지고 기울기 구하나 요 두 점 가지고 기울기 구하나 이게 우미분계수고 이게 좌미분계수예요. 이게 우미분계수고 이게 좌미분계수예요. 이 둘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래야만 미분 가능한 상태죠. 근데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점의 기울기를 미분계수랑 똑같이 생각해도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어쨌거나 이 기울기랑 이 기울기가 똑같으면은 세 점은 한 직선처럼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렇게 두 점 가지고 기울기 구해도 어차피 수렴 값은 다 똑같을 거예요. 혹시 뭔 말인지 괜찮을까요? 그래서 니은이 맞다는 거예요. 결론은 미분 가능하면 얘는 미분계수 정의처럼 문제 풀어도 사실 문제가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거 F'1로 봐도 문제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얘가 되니까 미분 가능하니까. 그럼 이걸 원래 어떻게 하지? 원래는 이렇게 들어가요. 얘는 미분계수 정의를 쓰기 위해서 F1이 없으면은 F1을 강제로 만들어줘요. 그럼 없는 것 뺐으니까 다시 더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정리해주면은 얘는 또 하트 찍기 이렇게 찢어서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2h분의 f1 플러스 h 빼기 f1.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2h분의 f1 빼기 f1 마이너스 h. 이렇게 써줄 수 있는데 지금 얘가 둘의 정역 차이가 지금 h 차이죠. 얘는 지금 h가 아니고 2h죠.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가 지금 F'1로 정의상 완전히 맞아요. 괜찮죠?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에서 1-h 빼면은 h죠? 요게 미분계수 정의 완전히 맞다는 거예요. 이게 미분계수 정의예요. 왜냐면 1,F1이 있잖아요. 그럼 얘는 2분의 1 F'. 얘도 2분의 1 F'. 그래서 값은 똑같은 거예요. 괜찮네? 얘는 미분계수 정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얘네가 존재하니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예전에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막 문제 중에서 리미트 막 h가 빵으로 갈 때 무슨 2h분의 f1 플러스 5h 빼기 f1 마이너스 3h 이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거 빼면 8이네? 그럼 나는 이걸 8로 만들래? 그럼 걔 4 곱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F'1. 그럼 4F'. 이렇게 하죠? 다 거의 다 맞죠? 왜? 시험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이거 미분계수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시험 문제라고 얘기하냐면은 미분 가능한 함수가 아니면은 초기에 연습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 미분 가능한 함수밖에 안 주니까 얘는 F'1로 봐도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값은 똑같으니까. 근데 얘처럼 만약에 다른 케이스, 미분 불가능한 케이스에서는 이걸 미분계수 정의로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괜찮네? 그렇죠?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는 요거 다시 한번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가 같아요. 수렴값이 같아요. 그러면 세 점은 한 직선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 좌극한과 우극한 가지고 기울기를 구해놓고 본다면 걔도 어차피 파란색 기울기랑 수렴값은 같겠죠. 그래서 얘도 미분계수와 값은 같다라고 봐도 됩니다. 다시 한번 얘가 지금 F'1이래요. 얘는 미분계수 0 존재하잖아. 그러면 얘도 미분계수 정의는 아니지만 값은 똑같아. 이렇게 가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이 맞아요. 값만 같은 거예요. 정의상 같은 게 아니고. 오케이? 자, 그럼 디귿 한번 직접 풀어볼게요. 안 되겠어. 이거 말로만 얘기하니까 좀 안 와닿는 것 같아서 디귿 한번 풀어볼게요.
미분계수가 도함수라고 이거는 저렇게 다르잖아. 아, 저희 다시 한번 살짝 얘기해 볼게요. 미분계수와 도함수의 차이. 자, F1이 2다. 함수값이죠? F2는 4다. 함수값. F3은 6이다. 함수값. F4는 8이다. 함수값. 그럼 만약에 이런 규칙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함수는 뭐예요? EX죠? 함수값, 함수. 그죠? 함수값과 함수의 차이. 근데 여기다가 다 프라임 씌워놓으면은 얘는 미분계수 도함수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도함수냐 미분계수냐는 함수냐 함수값이냐의 차이라고 그냥 보면 됩니다. 딱 그 정도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A가 상수예요, 상수.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도 F'A가 2A다. 그렇죠? 이 상수예요. 이건 미분계수예요. 근데 이건 도함수죠? 뭐야? 잠깐만, A를 변수로 볼 수도 있잖아. 그럼 변수로 보면 미분계수가 아니고 도함수야. 그래서 이게 문자로 나와 있는 경우는 이게 수라고 하는 거는 두 로 나눠지잖아요. 첫 번째는 상수, 두 번째는 변수. 상수는 항상 상자, 숫자. 이미 정해져 있는 수예요. 항상 일정한 수예요. 근데 그런 상수는 숫자 상수가 있고요. 무슨 1, 2, 3, 4. 그 다음에 문자로 나타나는 상수가 있어요. 보통 A, B, C, D가 문자로 나타나는 상수로 많이 쓰입니다. 개수로도 많이 쓰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AX제곱, BX, 플러스 C가 뭐 6X제곱 이렇게 나와있다. 이게 항등식이다. 그러면은 X는 변수잖아요.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근데 A, B, C는 상수인 거예요. 왜? A, B, C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냥 감춰놓은 것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A, B, C 상수, A는 6, B는 0, C는 0 이렇게 되는데 변수는 변하는 수죠? 변환수니까 이건 숫자로 못 나타내요. 문자밖에 없어요. 제일 많이 쓰는 게 X, Y, Z가 되는 거고요. 자, 근데 문제는 얘도 문자고 얘도 문자로 나타나지기 때문에 아까까지만 해도 상수로 쓰이던 게 갑자기 변수로 등장을 해버린 경우가 있고 변수라고 만들어 놓은 게 갑자기 상수 취급을 하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해석의 차이예요. 해석의 차이. 그러니까 아까 테스트 5번 문제 같은 경우도 어때요? A가 원래는 상수였죠. 근데 모든 자연수, 모든 1보다 큰 실수 A에 대해서 다 성립한다고 얘기했으니까 A를 변수 취급해도 상관은 없다라는 겁니다. 아까 문제에서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보통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변수 자체를 X, Y, Z로 많이 생각을 하고 치환 변수는 T나 아니면 K 같은 걸 많이 쓰기 때문에 A라고 잡으면 일반적으로는 상수 취급하고 있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변수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모든 A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 그럼 A가 변하는 수에서도 다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얘도 도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미분계수와 도함수의 차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분계수 정의 중에서 증분식, 도함수 정의 중에서 증분식, 이 증분식밖에 없잖아요. 둘은 사실 같으면서도 다른 거예요. A를 상수로 보고 있으면 미분계수인 거고 A를 변수로 보고 있으면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별 차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분계수와 도함수는 그냥 사실 별 차이가 없어요. 함수냐 함수값이냐 차이인 것 뿐이라서. 그래서 얘는 그냥 나는 편의상 그냥 미분계수 얘기만 많이 합니다. 미분계수 얘기만. 자, 근데 요건 이해될까? 괜찮을까?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러면 디귿 좀 볼게요. 오케이. 가은아 32번, 33번 풀고 있어. 33번.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정리 좀 해볼게요. 일단은 여기까지 듣고 디귿은 fx는 절대값 x-1일 때 리미트 h가 빵으로 간다면 2h분의 f1 플러스 h 빼기 f1 마이너스 h는 빵이다. 그쵸? 요 그래프 한번 볼게요. 절대값 x-1이면은 이렇게 생겼죠?
딱 1을 기준으로 뾰족점이 발생해요. 이래서 미분 가능한가요? 안 해요. 이래서 미분 가능 안 해요. 왜냐면은 1의 우미분계수는 1로 나오고요. 좌미분계수는 마이너스 1로 나와요. 그렇죠? 이거 미분계수 정의대로 본다 그러면 이거 그대로 등장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한번 해볼까? 아, 이거 좀 지울게요. 이거 지울까 말까? 지울까 말까? 냅둡시다. 자, fx가 절대값 x 마이너스 1에서 미분계수 정의 한번 볼게요. 1에서의 미분계수 정의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는데 그걸 수식적으로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이거 안 해봐서 그래요. 자, 증분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변수식으로 가도 되는데 증분식으로 갈게요. h가 0 플러스로 갈 때 h f1 플러스 h 빼기 f1. 그죠? 리미트 h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h분의 f1 마이너스 h 빼기 f1 플러스 h라고 써야 되겠다. 그쵸? 0 마이너스니까. 자, 그러면 지금 얘는 어떻게 들어가냐? 리미트 h가 0 플러스로 갈 때 h분의 f에다가 1 플러스 h 집어넣었어요. 절대값 1 플러스 h 빼기 1이에요. 빼기 f1 집어넣으면 빵 나오죠? 빵. 뭐예요? 리미트 h가 0 플러스로 갈 때 h분의 절대값 h예요. 근데 지금 h가 양수죠? h가 양수기 때문에 얘는 절대값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정수값으로 딱 1 넣어요. 괜찮나요? 지금 우미분계수 맞죠? 우미분계수 1. 확실히 만든 게 보입니다. 자, 두 번째 리미트 h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h분의 똑같아요. 1 플러스 h 빼기 빼기요. 리미트 h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h분의 절대값 h 똑같죠? 똑같이 나오는데 문제는 h가 음수예요. 마이너스 h로 나가요. 절대값 때문에.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좌미분계수는 당연히 마이너스 1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이건 정수로 마이너스 1이에요. 정수로 마이너스 1. 당연히 직선이니까. 둘이 달라서 이제 틀리게 되는 거. 자, 그래서 우리는 뾰족점이라서 미분 불가능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 자, 근데 얘는 지금 뭐예요? 얘는? 미분계수 정의예요? 아니에요. 이거 미분계수 정의였으면은 아예 0이라는 값이 나올 수가 없죠. 근데 디귿이 맞아요. 디귿이 맞아요. 미분계수 정의였으면 이게 나오면 안 되잖아. 이게 F'1이면. 뭐야, 여기서 아까 F'1이라면서 똑같은 건데 왜 여기서는 F'1이 아니야? 미분계수 정의가 아니니까. 괜찮네? 미안. 이거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수식에다가 집어넣어서 한번 가볼게요. 미안해. 왔다 갔다 해서. 자, 끌고 한번 와볼게요. 자, 리미트 h가 빵으로 갈 때 2h분의 한 번 수식으로 가봅시다. f1 플러스 h. 그러면 절대값 1 플러스 h 빼기 1 빼기 절대값 1 마이너스 h 빼기 1이에요. 그럼 얘는 리미트 h가 빵으로 갈 때 2h분의 1 지워지니까 절대값 h 빼기 1 지워지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h예요. 아니, 절대값 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의미가 있어요? 어차피 절대값 3이나 절대값 마이너스 3이나 둘 다 3으로 나와요. 그렇죠? 의미가 없잖아. 근데 h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요. h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플러스 h인지 마이너스 h인지는 몰라요. 그치만 어때요? 분자가 무조건 똑같아요. h가 0 플러스건 아닌 건 어때요? 분자는 절대값 h 빼기 절대값 h라는 거예요. 완전히 똑같아요. 완전히. 자, 그래서 얘는 2h분의 빵으로 나옵니다. 괜찮죠? 분모는 0에 한없이 가까이 가는데 분자는 정수 0이에요. 정수가 0. 이게 0분의 0이지만 같은 0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모는 T급
댓글이라도 존재하는 0인 거고요. 분자는 아예 그냥 제로예요. 무예요, 무. 괜찮나요? 0입니다. 괜찮죠? 0. 디귿은 0 맞아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얘는 지금 아까 한 것처럼 1 플러스 h, f1 플러스 h, 1 마이너스 h, f1 마이너스 h 두 점 사이 기울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1 플러스 h 요 점이요. 1 마이너스 h 요 점이요. 괜찮나요? 1에서 h만큼 더하고 뺀 상태예요. 잠깐만. 얘 1에 대해서 대칭이잖아요. 이 둘 사이 기울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게 지금. 이 두 점 사이 기울기 얘기하는 거예요. 둘이 함수값 어때요? 무조건 똑같죠? 빵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기울기 빵 나와요. 분자가 무조건 빵 나오는 거예요. h가 뭘로 가건 말건 상관없이 빵으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자, 그걸 h를 0으로 보내요. h를 0으로 보내니까 한없이 점이 가까워진다 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한없이 가까운 상태에서 1의 좌극한과 우극한 둘 사이 기울기 빵이겠죠? 괜찮네? 이해돼? 이 기울기가 계속 내려가는 걸로 봐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이거는 얘가 1 플러스 h와 1 마이너스 h인 두 지점 사이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건데 얘는 h가 얼마 나오든 맨날 기울기 빵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0으로 가건 아니면 뭐 100으로 가건 h가 100으로 가건 상관없이 빵인 거예요. 좌우 대칭이니까. 그러니까 한없이 극한 보내더라도 빵. 다시 한번 얘는 좌극한과 우극한 사이 기울기예요. 좌극한과 우극한 사이 기울기. 다만 미분 가능하면은 되는 미분계수랑 값은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 다 일직선에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근데 얘는 일직선이 없으니까 이거는 좌극한과 우극한 사이 기울기인데 그 미분계수 정의로 나타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단순히 기울기 극한이에요. 괜찮죠? 단순히 기울기 극한. 그래서 디귿이 답이 존재합니다. 디귿이. 오케이. 아유, 이거 어떻게 하지? 문제가 사실 33번이 워낙에 중요한 문제라서 뭐 얘기를 하고 싶은데 문제는 이게 한 문제밖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것도 15년 전에 나온 거. 16년 됐네 이제. 그쵸? 뭐야 그러면 안 나온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이게 근간에 해당하는 개념이라서 이걸 가지고 변형 문제를 충분히 많이 낼 수 있어요. 이게 언제 다시 등장할지 몰라요. 그리고 이거는 비단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사설 쪽에서도 굉장히 다들 주요하게 보고 있어요. 사설 쪽에서도. 그러니까 사설을 내가 별로 그렇게 막 권장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설도 괜찮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설에 있는 문제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기본기가 될 수 있을 만한 기출문제가 마스터가 안 된 상태에서 사설 들어가는 걸 막고 싶은 거지. 기출문제 다 마스터했으면 당연히 사설 가는 거예요. 당연히 지저분해지더라도. 그 사람들도 다 출제 경향 꿰뚫으면서 예측하고 있는 거고.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 당연히 얘에 대한 거는 마스터 해놔야 된다. 왜? 아니 정의잖아요. 정의. 정의. 그 중에서도 수투에서 제일 중요한 정의가 뭐예요? 미분계수 정의예요. 수투에서 제일 중요한 정의가. 이거 하려고 극한 배우는 거고 이거 하려고 연속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 정의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수능은 그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다만 문제만 안 나오고 있었던 것 뿐이에요. 문제만. 이 기본적인 정의를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된다 라면서 거기에 관련된 다른 곁다리 문제 위주로 들어가는 거고 딱히 문제가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웬만하면은 교육청 평가원 수능만 집어넣는데 사관학교 기출 34번을 집어넣은 거예요. 사관 기출인데도 넣을 게 없어서 사실 이거 말고도 사관 교육 경찰대 이쪽에서 문제가 더 있는데 조금 지저분해서 그나마 제일 깔끔한 걸로 34번 하나만 집어넣었어요. 중요하니까. 진짜로 미분계수 도함수단원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설명할 게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정의만 제대로 하면 끝나요. 정의만. 뭐 미분법에 솔직히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미분법.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본적으로 깊이가 가장 깊은 애예요. 정의. 자, 이때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정점이 존재해야 되는 거고요. 그쵸? 정점 존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극한, 좌극한 다 따져야 됩니다. 당연히 극한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정 값수의 극한값이기 때문에 우극한, 좌극한 다 따져야 됩니다. 이게 되게 어려워요. 진짜로 좀 어려워요. 진짜로. 이거 관련된 문제 중에 모두 있었는데 미안해. 그냥 하나만 문제 만들어 볼게요. fx는 x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 실제 기출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독립적으로 나오는 게 얘밖에 없어서 이걸로 한 거고, 이거 응용돼서는 기출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자, fx는 x제곱 마이너스 1. 아니,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칠게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 자, 그러면은 아니다. 미안해. 다시 쓸게요. 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기억.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1 플러스 h 빼기 f 이 존재한다. 이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2h분의 f 1 플러스 h 빼기 f 1 마이너스 h가 존재한다. 디귿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g1 플러스 h 빼기 g1이 존재한다. 리을 리미트 h가 빵으로 갈 때 2h분의 g1 플러스 h 빼기 g1이 1 마이너스 h가 존재한다. 미안, 4개. 잠깐만. 10분만 쉬었다 갈게. 10분만 쉬었다가. 아, 생각보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1시 반에 시작했지? 한참 지났는데? 잠깐만 10분만 쉬었다 갈게요. 미안. 요거 끝나고 나서 잠깐 고민하고 있어봐요. 끝나고 나서 잠깐 10분만 10분만 이따 갈게. 가나 줘라.